우리가 이제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뭐 1, 2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당 의사 수는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인구 고령화는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것을 대응하기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거죠. 이런 스마트 의료 또는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이 이 환자 진료나 병원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그러한 인력이 부족한 측면을 조금은 대응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스마트하게 수행하는 것. 그럼 병원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이 빠르게 증가되면서 그와 동시에 그러한 기능들을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때 우리 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비용 효과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병원의 모든 어떤 임상과 환자 치료와 나머지 관리 기능들을 포함한 제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체계가 아마 스마트 병원일 것이고, 의료 체계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거대한 그 데이터를 활용함을 통해서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로봇이 환자를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고, 지금 현재 나의 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습관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위험인지, 내가 어떤 질환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갈수록. 그러면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모형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수많은 어떤 유형의 환자들을 타겟팅하고 표적화하는 정밀의료, 개별화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노인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무르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내가 오래 거주했던 커뮤니티에 계속 있으면서 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케어 개념이 필요한 거죠. 스마트 병원과 스마트 요양과 집과 커뮤니티를 모두 포괄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스마트 케어 개념이 인구 고령화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비용이 낮춰지고 환자들이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스마트 헬스 개념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잘 연결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더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환자 중심적인 케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you